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월요일마다 저희가 만나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나지 못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걱정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봄을 맞이해서 잠바라 그러죠, 잠바. 잠바. 잠바는 사투리인가요 혹시? 잠바 그 뭔가요? 그 파카. 아, 잠바 예. 입는다. 예. 봄을 맞이해서 잠바도 벗고 자켓, 마이라고도 하는 네. 자켓도 벗었습니다만 마음은 엄청난 겨울을 살고 있는 아이고. 안진걸입니다. 네. 참. 특히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예. 반드시 민주정부를 재수립해야 된다고 호소드렸고 또 재수립된다라고 강조했던 저이기에 네.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대역죄인 불초 소송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얼굴을 웃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죄송하고 정말 면목 없습니다. 시민 예. 여러분. 아, 참 예. 저희가 좀 숙연한 분위기에서 예, 시작을 예, 해봤는데 아이, 정말. 그만큼 이제 대선 이후에 안진걸 소장이 얼마나 또 마음고생 심했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제가 힘든 건 견디겠는데 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엔 정말 국회의원들보다도 더 열심히 뛰신 분들이 정말 전국적으로 아마 수십 수백만 명은 될 겁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술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술 한 잔 먹고 전화 한 통, 아. 조카한테 하고 친척한테 하고 예.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1992년 대선, 네. 1991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렇게 대응을 직접 해봤거든요. 아. 30 몇 년 동안 선거 대응을 봤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참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하고 특히 오마이TV 나와서 매주 전국 해설 드리면서 이제 역전했고 이제 격차도 벌릴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뭐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저희들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전망을 한 사람으로서 틀린 거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민주당 당직자도 아니지만 밖에서 민생경제 살리기를 총괄하고 또 적폐청산을 총괄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제4기 민주정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계승하고 못한 것은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더욱 복돋고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과 청년들과 빈민들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도 열심히 캠페인을 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민심을 얻지 못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 대한 실망의 민심. 오마이TV에서도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 이 3대 민심의 악화를 전혀 극복을 못한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걸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하긴 했지만 그런 게 부족했던 거죠.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어쨌든 범진보 개혁 세력, 범민주 민생 세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5년과 민주당 5년에 대해서 연장 못 시켜주겠다고 결정하셔버린 겁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참혹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 민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그 결정이 아쉽고 야속하고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항변하지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민심 그 자체는 제가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제가 선의의 경쟁에서 패배한 거죠. 민심의 경쟁에서. 근데 정말 후보는 열심히 했죠. 이재명 후보는 최선을 다한 거 저 너무 옆에서 지켜봤고 대단한 그 능력도 보여줬고요. 네, 아무튼 그래도 불구하고 선거 패배의 책임은 후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는 것이고 책임이 큰 사람들은 더 큰 반성이 필요한 것이고 책임이 적은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대로 또 어떤 점이 우리가 모자랐는지 성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멘붕을 겪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멘탈 붕괴를 겪었잖아요. 멘붕이라고.
근데 멘붕 상태에서 가만히 집에서 칩거하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멘붕이 조금 심화되면 골붕이 옵니다. 골붕. 골반이 붕괴됩니다. 네. 그래서 움직이질 않아요. 밖에 나가질 않았어요. 한 며칠 동안. 그래서 골붕 상태로 가만히 영화나 보다가 집안일 하다가 잠만 자다가 가만히 있으면 인붕 상태가 옵니다. 인붕. 인생 붕괴. 네. 인간 붕괴. 인격 붕괴. 아, 나는 그동안 뭘 했나. 어쩌다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나. 어쩌다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자가 정치검찰 검찰 독재를 표방하는 자가 서민경제 민생경제는 전혀 모르는 이가 당선되는 상황이 돼버렸나. 되자마자 지금 뭐 국방부로 불법 불통 이전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의 최고 책임자인 정경련을 먼저 연락해갖고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벌대기업의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제 멘붕 상태, 인붕 상태, 골붕 상태로 지내다가 그런 거 보면서 이대로 내가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있으면 이재명 후보는 얼마나 마음도 아프겠습니까? 안 되겠다. 그분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너무나 황당한 일을 계속 저질러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로 당장 피해를 보잖아요. 용산으로의 국방부 불법 불통 이전이 현실화되면 많게는 1조 원 정도 지금 들어 무슨 5, 600억 말이 안 됩니다. 당장 지금 국방부에 관제를 짓겠다잖아요. 그냥 짓겠습니다. 그 관제가 벌써 최소 몇백억 원 들어가겠죠. 특별시설까지 하게 되면요. 그럼 진짜 1조 원 안팎이 들어간 당장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과 코로나로 피해된 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해야 되는데 안보유 공백도 문제가 되고요. 한미일 군사훈련 같은 것도 재개해가지고 정말 한반도의 자위대 상륙이 가시화될 것 같은 걱정도 되고요. 미국이 계속 그걸 종용하는데 미국 말만 무조건 듣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들은. 김태호라는 사람. 한일 위안부 합의에 앞장섰던 사람. 무조건 미국과 일본하고 군사동맹 강화된다는 사람. 역사교과서를 왜곡해가지고 독재를 찬양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변하고 일제 침략 역사를 축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인수위에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 없구나, 슬퍼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지난주부터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집 가다가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으로 서울에서 한번 가고요. 화요일 날 사타파 방송을 가고 네. 수요일 날 민주당 쇄신 집회 를 갔어. 이제 우리 오마이 TV 생중계했는데 제가 거기서 발언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힘이 나기 시작하더라고. 아, 이러고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 윤석열 당선인이 네. 쿨하게 우리가 당선을 존중하고 잘하길 바라야죠. 저는 도올 김용옥 선생님 너무 멋지게 말하셨다 생각해요. 저주하거나 망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들 뽑은 우리 국민들도 있고 우리 모두 대한민국인데 일단 잘하길 바라고 잘 해야 되고 실제로. 근데 벌써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럼 잘하길 바라니까 관망만 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일은 해야죠. 민주당은 쇄신해야 된다. 수천 명의 2030 여성들을 포함한 젊은 당원들이 모여들었어요. 현장에서 아, 민주당 쇄신에도 힘을 보태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어제 우리 그저께 오마이 TV 네. 정말 많이 보셨겠죠. 그 선거 전에 김건희 녹취록에 담겨 있는 그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운 문제점들 지금 400만 가까이 봤더라고요. 제가 출연한 거. 네. 이제 곧 있으면 400만 돌파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오마이 TV 뭐 구독자 100만 넘고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는데 그 토요일 날 집회 네. 집회 생중계한 것만 풀 버전 3시간짜리 그게 40만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 같고 행진한 것만 한 15분 네. 잘 정리해서 올리셨잖아요. 네. 그 트럭에 행진 트럭이 우리 네. 오마이 TV 프로듀서 올라가셔갖고 그거 지금 110만? 네. 많이 봤어요. 아마 대선 후에 가장 많이 보는 어떤 방송으로 지금 등극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날 집회 때도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조중동이 분명히 대선 불복으로 몰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대선 불복 아닙니다. 대선 결과와 민심은 존중하지만
인수위가 나쁜 짓 하는 것까지 존중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2주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다. 2, 3주 만에. 굉장히 설득력 있잖아요. 네. 애청자 여러분 또는 심지어 우리 이제 오마이TV는 워낙 그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니까 워낙 대중적인 방송이니까 그분들께도 호소드리고 싶어요. 대선 결과 존중하고 잘하기를 바란다니까요. 진심으로.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네. 5천만 국민과 8천만 결의 삶이 달려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시간들이고. 그런데 바로 그런 걸 바라는 분들이라면 인수위에서 엉뚱하게 하고 불법 불통을 막 지금부터 저지른다면 그건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과 함께 호되게 지적해 주셔야 되고 반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선 불복가 아니다. 인수위가 하는 이상한 행태들을 반대하는 거 지적하는 거다. 두 번째, 오마이TV 댓글도 내가 쭉 보니까 성급하다는 댓글이 올라와 있어요. 안진걸 TV에도 이제 저희들도 같이 생중했으니까 예, 여러분 미약하지만 안진걸 TV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려 있어요. 안진걸 씨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성급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더 지켜보자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은 그 마음도 존중해야 된다 봐요. 왜 안 나오냐? 왜 집회 안 나오냐? 온라인 유튜브로 같이 안 보냐? 이럴 필요는 없죠. 관망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관망 모드이고 이제 흔히 말하는 집권 초기는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허니문 기간 있어야죠. 있을 수 있죠. 또 작은 실수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막 호되게 말하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너무 중대한 문제가 터졌잖아요. 청와대를 갑자기 불법적으로 국민들 대다수 반대하는데 국방부로 이전하는 이유도 석연치가 않아요. 용산호 관내도 국방부로 와. 김건희 녹취록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마음대로 청와대나 영빈관 옮겨버릴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확히 오버랩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국정농단의 최고 범죄자들인 정경련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서민들이나 청년들이나 중상층들 만나는 게 아니라 정경련과 재벌대기업 총수들부터 먼저 만났어요. 재벌대기업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대요. 그 재벌대기업을 향한 규제는 여러분 시장 질서를 침해하는 규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들의 불법과 탐욕, 오너리스크만 규제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대한민국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수위 구성도 보면요. 뭐 20대 남자들한테 자기들 지지받았다고 큰소리 쳐놓고 2030 한 명도 없어요. 인수위는 없습니다. 전원 서울 또는 영남 출신의 대부분 서울대 출신의 대부분 50, 60대 대부분의 부자들로 가득해요. 이건 국정이 어디로 갈 것이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렇다면 관망하는 분들의 마음도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저희들이 존중하지만 2, 3주 기다린 것도 답답했다는 국민들의 심경도 역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또다시 이 청와대를 굳다 만들 수 없다. 국방부 이전하는 거 보니까 이 구호가 맞았다. 인수위 몇몇 보니까 완전 자기 일종의 지배 엘리트들 중심으로만 수구 기득권 위주로만 꾸리는데 이거 큰 걱정이다. 네. 이런 호소가 있어서 저도 그날 토요일날 집회 불법 불통 윤석열 경고한다. 그러니까 이번 촛불 집회를 보면은 윤석열의 경고한다 이 피켓을 들고 시민분들이 행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뭐 이제 선거 끝난 지 2주 넘고 3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인수위의 여러 가지 활동 모습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에 모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